안녕하세요. 대형 택시입니다. 자, 대형 택시에 대해서 좀 힘든 부분, 일반 택시에서 넘어올 때 힘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게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대형 택시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여기 유튜브 대형 택시 채널은 대형 택시가 굉장히 좋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대놓고 대형 택시를 홍보하는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뭐 단점을 다 덮고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좋으니까 오십시오 라고 하는 건 아니죠. 저는 대형 택시를 굉장히 만족하고 이제 대형 택시에서 일반이나 뭐 다른 일반 고급, 세단 고급은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 제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대형 택시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 볼 부분들을 오히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리는 게 여러분들도 좋겠죠. 자, 이번에는 차가 크다. 차가 커서 생기는 좀 불편한 점 운행에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런 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계시고 와, 난 그거 너무 힘들겠다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가 커서 생기는 불편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죠. 대형 택시가 일단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일반 택시 기준입니다. 일반 택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소나타, 그 다음 K5 두 가지죠. 그럼 두 가지 차종들의 존폭, 그러니까 넓이가 어느 정도냐면 소나타 K5가 1865mm 비슷합니다. 그래서 1865mm예요. 그러면 K8 그랜저가 전폭 넓이가 어느 정도냐면 1880mm입니다. 그러니까 소나타 K5랑 그 다음에 K8, 그 다음 K8, 그 다음 그랜저는 사실 길이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전폭 넓이는 차이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한 2cm, 3cm 정도 많아봤자, 넓이 많아봤자 이 정도면 사실 우리가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K5 소나타에서 뭐 그랜저 K8로 바꾸는 건 사실 길이 때문에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넓이 때문에 불편한 건 거의 뭐 잠깐 하면 적응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카니발 스타리아의 전폭이 어느 정도일까요? 1995mm로 똑같습니다. 두 대가. 그러면 소나타 K5가 1865죠. 카니발 스타리아가 1995예요. 그러면 약 13cm 차이가 나요. 13cm. 그러면 뭐 이걸 양쪽으로 절반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6cm 이상이 한쪽에, 왼쪽에도 6cm, 오른쪽에도 6cm가 더 넓은 거예요. 네. 이건 그랜저랑 비교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랜저랑 비교해도 한 11cm. 그러면 한 5.5cm 정도 더 좌우가 넓은 거죠. 소나타 그랜저의 차이는 한 2, 3c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한쪽으로 하면 한 1cm, 1.5cm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 정도면 우리가 뭐 크게 좁은데도 솔직히 큰 차이가 없는데 운전석에서 6cm, 조수석에 6cm 이상이다라고 하면 이건 생각보다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함이 있다. 기본적으로 차가 빵빵하고 커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 운행하다가 어떤 불편함들이 있냐면 뭐 다른 기사님들은 모르겠지만 제 경우에는 이럴테면 먹자 골목에서 콜이 뜬다. 그러면 웬만하면 사이드미러를 접고 갑니다. 요즘에 이제 뭐 손목치기라고 이제 아시죠? 우리 기사님들 택시 오래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렇게 사이드미러에 손 툭 치고 지들이 치는 거예요. 지들이 툭 치고 현금 달라고 얘기하고 얘들이 또 이제 신고하려고 하면 그냥 괜찮네요 그러고 가는, 그러니까 보험으로까지 넘어가진 않지만 사기 치는 애들 꽤 많습니다, 번화가에. 그래서 그런 손목치기 같은 애들, 저는 이제 아예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치는 곳이 사이드미러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좁으니까 승용차도 사실 먹자 골목 가면 불편해요, 소나타도. 근데 그거보다 더 넓은 카니발 스타리아가 먹자 골목 가면 진짜 좀 솔직히 사람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콜이 뜨면 가야 돼요. 그건 우리가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먹자 골목 갈 때 저는 애초에 사이드미러를 접어버리면 그나마 좀 덜 사람들한테는 피해를 주고 저도 이렇게 빠져 지나가기도 좀 그나마 좋고, 그래서 요런 먹자 골목에서 뜨면 일단 가장 불편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골목길이에요. 골목길에서 우리가 뭐 이를테면 공사를 한다든지 뭐가 하면 그 사람들도 이제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골목길에서. 그러면 딱 뭐랄까 승용차에서 거의 간당간당한 수준으로 공간 남겨놓고 공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팻말 세워놓고 한다든지 뭔가 한다든지 차를 세워놓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삿짐 차량들 이렇게 사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사다리 차도 이제 골목길에서 뭐 작업을 할 때 딱 승용차 지나갈 정도로.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이 카니발 스타리아로 가면 진짜 간당간당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사이드미러를 접고 창문 내리고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 안에 요즘에 이제 뭐 요즘에 가까운 시점에 나오는 차들은 다 경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 차량도 그렇고 아마 스타리아도 비슷할 텐데 삐삐삐삐삐 경고음이 뜨잖아요. 근데 그게 거리에 따라서 삐삐삐 거리다가 좀 가까우면 삐삐삐삐 거리고 완전 붙었다 이제 조심해라 라고 하면 그냥 삐 이걸 근데 거의 그냥 삐 거리는 상태에서 겨우겨우 창문에서 내려다보면서 지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빌라 많은 그런 골목이나 그런 곳에 그렇게 지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좀 고달프죠. 근데 어쩌겠습니까? 지나가야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골목길에 우리가 애매한 골목길에서 콜이 떴다. 근데 손님이 바로 안 나왔다. 그럼 우리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기다리는데 다른 차가 지나가. 근데 내가 서 있으면 도저히 못 지나가. 이럴 때도 그래요. 우리가 보면 이제 도로 폭이나 이런 것들이 딱 이제 일반적으로 소나타나 요 정도에 차적화가 되어 있어. 그래서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저거 옆으로 바짝 붙여서 세워놨으면 지나가는 차량들이 불편하긴 하지만 지나가. 그러면 나도 대기하고 있고 지나갈 수 있어. 근데 카니발은 한쪽으로 치면 이제 10몇 센치 이상 넓으니까 카니발 스타리아가 딱 서면 아예 물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내가 뭐 어떻게든 앞에 주차장 쪽으로 대가리 집어넣고 어떻게든 어떤 이게 느낌인지 얘기되시죠. 뭐 이를테면 빌라촌 같은 데서 손님이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대가리를 주차장 안쪽으로 다시 집어넣었다가 차 지나갈 때 뒤에나 앞에서 오면 그리고 빼고 이렇게 해야 될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경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소나타 같은 경우는 옆으로 바짝 붙여놓고 그냥 있으면 됐을 건데 카니발 스타리아는 넣었다 뺐다 좀 고생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정도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소나타가 지나갈 길을 못 지나가서 혹은 그랜저가 지나갈 길을 못 지나가서 아니면 유턴을 못해서 뭐 불편한 적이 있냐? 저건 없어요. 아예 도로가 막혀서 후진하는 건 뭐 소나타나 그랜저랑 똑같죠. 근데 길 자체가 야 이건 그랜저나 소나타는 지나가는데 내가 못 지나가서 후진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다만 이제 좀 고생하면서 겨우 빠져나가야 된다라는 건 있죠. 그래서 차가 큰 것 때문에 사실은 약간 더 수고로움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호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택시보다는 일반 택시보다는 먹자골목 이런데 콜이 뜨면 이제 차도 큰 데다가 먹자골목 들어가면 조금 더 힘들죠. 우리가 생각은 하죠. 야 이거 바로 한 블럭이 옆으로 딱 나가면 이제 큰 도로인데 그러면 큰 도로에서 굳이 이걸 부르지 왜 먹자골목에서 부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돈 주면 땡큐죠. 우리는 돈 버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걸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대형 택시를 하기로 생각을 했다. 택시로 이제 돈을 좀 여유있게 좀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모든 게 만족스러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대형 택시가 장점인 이유는 차가 크기 때문에 다인승으로 많은 사람이 탈 수 있고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손님군을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일반 택시에서는 모실 수 없는 손님군까지 우리가 모시기 때문에 우리가 콜이 많이 뜨는 것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인천공항이나 공항에서도 가는 손님 오는 손님들도 짐이 많으면 뭐 캐리어 한 3-4개만 해도 일반 택시는 아예 손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손님 2-3분 타고 캐리어 한 3-4개 있어도 다 실을 수 있죠. 쉽게 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님군이 많은 거죠. 손님군이 많으니까 우리는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모든 게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얻는 거에 있으면 잃는 게 있어야죠.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면 당연히 그로 인해서 불편한 점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아이 막 왜 먹자골목 안으로 불러 도로로 나오지 막 아니면 뭐 이렇게 좁은데 여기에서 빨리 나오지 막 그런 거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대형 택시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니 뭐 하셔도 되죠. 하셔도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철저하게 콜을 기반으로 하고 손님한테 친절해야 돼요. 그러면 평점도 있고 물론 평점이 어떻게 콜에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평점이 너무 낮으면 안 돼요. 손님한테 어느 정도의 좋은 친절한 모습은 보여주고 손님이 우리한테 뭐 기다리게 한다든지 뭔가 그래도 우리는 최대한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게 손님이 만족스럽게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뭐 이걸 하는 이상 해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내가 손님한테 틱틱거리고 불만을 표시해버리는 사람들은 대형 택시에서 솔직히 얘기하면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손님을 우리가 아예 안 만날 수는 없고 만나더라도 우리가 내려놓고 어차피 돈 벌기 해주니까 고맙습니다. 뭐 좀 불편한 거 이거 감수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의식이 바뀌어가야지. 왜 여기서 불러? 먹자골목 안에서 왜 불러? 뭐 요 좁은 데서 왜 빨리 안 나와? 이렇게 그걸 스트레스 받는 기사님은 이걸 하시는 걸 사실은 추천드리진 않아요. 자, 요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요건 이제 건강과도 상관이 있는데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도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이 우리는 이제 캐리어나 짐이 있는 손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주로 대부분 많은 게 이제 여행객들의 캐리어, 트렁크 같은 것들이 많고, 그 다음 좀 있는 게 골프백. 근데 골프백은 이제 중요하니까 자기들이 주로 이제 싣는 경우도 꽤 있고, 그래요. 그래서 캐리어, 골프백. 그 외에 무거운 것들은 일반적인 뭐 이삿짐 형태의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본 적이 거의 없고, 일단은. 그래서 주로 이제 캐리어나 아니면 골프백이나 가끔 이제 아이들이 있고 그런데 유모차,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유모차나 골프백은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그래서 뭐 연세 있으신 분들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캐리어는 좀 큰 것들은 무거운 경우가 있어요. 무겁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우리 일반 택시는 사실 짐을 실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트렁크만, 우리 대부분 일반 택시 기사님들 트렁크만 열죠. 그러면 손님들이 알아서 싣고 뒷자리에 탑승하시죠. 자, 이게 일반 택시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일반 택시에서는 손님의 캐리어를 공항이라도 실어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어주지 않아도 되고. 근데 대형 택시는 사실 이게 짐을 실어주는 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이건 뭐 다른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야, 그 법적으로 내가 안 실어도 되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그런 분들은 사실은 대형 택시를 하시기에는 좀 맞지 않고, 이게 법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대형 택시고 공항에 가시는 손님들 혹은 공항에서 나오는 손님들에 대해서는 우리 기사들이 비용을 더 받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캐리어를 실어주는 게 맞긴 맞다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게 이제 서비스 형태로도 이미 이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기사들에게 안내를 하죠. 근데 가벼운 것도 있지만 가끔 무거운 게 있어. 꽤 무거운 거. 트렁크도 이제 이민하시는 분들 트렁크까지 그 정도 크기는 이제 거의 많이 안 보이는데, 캐리어가 그래도 일반적인 여행인데 좀 큰 캐리어 있죠. 그런 경우는 종종 있어요. 그러면 꽤 무거워요. 어이구 할 정도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좀 나이 드신 분이고 이제 허리가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사실은 요것도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물론 뭐 인천공항을 운행 안 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를 덜 만나겠지만, 인천공항 손님을 내가 안 만나고 싶다고 안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건 김포공항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그냥 운이니까 손님이 캐리어 가지고 있고 공항 손님이 뜨면 우리가 즉시 콜해서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캐리어를 본인이 실어주면 뭐 고맙겠지만, 이걸 이제 대형 택시를 많이 이용하신 분들은 이게 서비스라는 걸 알거든요. 그럼 그분들도 기사님이 실어주신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실어야 되는데, 이제 허리 좀 안 좋고 이렇게 무거운 거, 또 이게 우리가 뭐가 있냐면 아예 이걸 뭐 이를테면 노가다를 한다. 그러면 힘을 쓸 각오하고 막 좀 이렇게 몸 풀고 아예 그런 상태에서 무거운 걸 드는 걸 덜 하는데, 이게 운전석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무거운 걸 탁 들면 허리가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택시보다는 적어도 무거운 캐리어를 실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 서비스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좀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조심 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난 허리도 아프고, 그런 분들도 사실 대형 택시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차가 크기도 하고 서비스의 특성에서 조금 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고, 아니면 힘드신 기사님들이 계실 수도 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좀 고민하시라. 그래도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저는 무조건 대형 택시가 택시에서는 가장 밝다, 미래가 밝고 괜찮다. 저도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라고 추천드리지만, 요런 아쉬운 부분도 일반 택시 대비해서 일반 택시에서는 없던 부분들인데 있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00% 다 만족스러운 건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뭐 어딜 진짜 네, 이것저것 다 살아보시면 아시잖아요. 100% 진짜 내 마음에 쏙 들고 완전 만족스러운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도 대형 택시 정도면 저는 택시라는 일을 하면서 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괜찮은 일이 아닌가, 이런 형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